네, 우리 지금 문단 쓰기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하고 있는데 복습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저출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은 아기가 적게 태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적게 태어나는 이유로 부모님이 어떤 마음의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사회가 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 65세 이상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속 건강하게 사는 건 좋은데 이제 이 64세 밑에 이 인구가 같이 많아지면 문제가 없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퍼센트예요.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원인이에요? 아니, 저 고령화의 원인이 저출산입니까? 맞죠? 그러면 저출산의 결과가 고령화입니까? 맞죠? 네, 이렇게 지금 연결되네요. 그러면 그때 이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한 번만 더 확인을 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 퍼센트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차지하다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퍼센트에서 이만큼이 있어요.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보이지? 한 40%? 그러면 자, 이걸 A라고 할게요. A는 40%를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A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일 때, 선생님 퍼센트 둘 다 말하죠? 네, 둘 다 써도 됩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사실 결과죠. 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을 들 수 있다. 원인으로 뭐뭐를 들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미래 한국 사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자, 정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이란 뭐를 뜻한다. 이게 정의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의를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저출산이란 뭐를 뜻한다. 뭐였지 아까?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뭐뭐 등이 있다. 아까 뭐가 있었죠?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 결혼이 늦어지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뭐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한 개는 뒤에 말해야 되겠네요. 또한 결혼을 피하는 생각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됐습니까? 그 결과, 자, 이제부터는 결과예요. 한국 사회는 뭐뭐가 되었다. 어떻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아니면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해볼까요? 선생님이 만든 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자, 여러분, 첫 문장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저출산이란 A란 B다. 정의,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뜻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늦은 결혼,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개인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저출산이 계속된 결과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그래요?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 다시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이란, 자, 정의는 선생님이 줄까요? 자, 왔다 갑시다.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다시.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뜻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그 다음 뭐죠? 또한,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연습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따라오세요. 자, 현재에서가 심각하다. 저출산이란 을 뜻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등이 있다. 또한 또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잘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선생님 다 들었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같이 할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뜻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을 함께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면 한 문단 금방 만들겠죠.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을 주고 정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원인을 말하고 또한 말하고 자, 이게 첫 번째 한 번 더 말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예, 결과를 말하죠. 그러면 다시 선생님 넘버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지우고 다시요.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문단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봐요. 자, 시작. 고령화란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의 원인. 자, 저기 뭐가 들어가지? 네, 고령화의 원인.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으로는
저출산, 의료기술 발달, 평균 수명 연장 등. 자, 여기 모르는 말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갑니다. 등이 있다. 아니면 등을, 자, 선생님이 을 했어요. 그러면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저출산이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아, 선생님 여기서 그 의료기술 발달은 그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고요.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은 보통 그 나라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요? 에버리지, 평균. 몇 살까지 살아요? 평균 수명. 한국의 할머니들이 한 88세, 할아버지들이 한 86세. 근데 그게 더 길어지면 뭐 90세, 95세, 그럼 평균 수명 연장이라고 하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고령화 사회란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 이상의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저출산, 의료기술 발달,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있다. 이거 등을 들 수 있다도 해도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원인은 하지 말고 원인으로는 뭐뭐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출산이 고령화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여기를 넣어보는 거였죠. 이번에 여기서 중요한 문법들이 뭐가 있었나 다시 봅시다. A란 B를 말한다. 뭐뭐의 원인은 뭐뭐의 원인으로는 뭐뭐 등이 있다. 뭐뭐 등을 들 수 있다. 뭐가 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넣어봅니다. 고령화 사회란 인구에서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의 원인은 은 했어요? 여기 은 했어요? 그러면 뭐뭐뭐 등이 있다 이렇게 되고 아까 다른 방법 원인으로는 했어요? 그러면 뭐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저출산이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하거나 저출산이 고령화 사회에 자, 선생님 에 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닭고기 가격 상승. 치킨. 누구나 좋아하죠. 닭고기 가격. 이제 돈. 닭고기 가격이 상승, 올라가다죠. 자, 이거를 결과로 두고요.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뭘까요? 한번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닭고기 가격 상승, 이걸 원인으로 두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원인으로 두고 다시 결과를 쓰거나 아니면 이것을 결과로 두고 원인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문장을 4개 정도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단 쓰기 중에서 원인과 결과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연습이 부족한 사람은 오늘 수업 이 부분을 몇 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같이 따라해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